안녕하세요.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윤상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룰 대학교는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 3개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바로 서강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게 한눈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왼쪽에 전형명 한번 봐주시고 모집 인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형 방법도 전년도랑 비교해 보시고 수능 최저 등급 그리고 주요 변경 사항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학교 자체의 정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전형 설계도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교과 전형 한번 먼저 보시면은 작년에는 교과 90에 비교과 10% 출결 반영했던 걸 올해는 없애버리고 교과 100 전형으로 바꿨습니다. 서강대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미인정이 많거나 출결해서 감점 받을 요소는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만한 변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회균형 전형에 보시면 특성화고 졸업자 지원 자격을 삭제하고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을 새로 신설했다라는 점 보시면 되고요. 서강가치에 있는 군인 자녀 그리고 가톨릭 지도자 추천 등의 지원 자격이 일부 변경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모집 요강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이 신설된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공학과 교과 3명, 종합에서 14명 이번에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요새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선택 과목의 제한을 전부 다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탐런, 확통런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연계에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과탐을 보지 않고 사탐으로 들어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인문계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과탐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수능 최저의 전 계열에서 모든 과목의 제한이 폐지되었다라는 점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교과 전형의 체크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등급, 진로 선택 과목의 A 등급이 몇 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강대 교과 전형이 교과 성적을 1000점으로 만점으로 환산을 할 때 그 9등급 평가가 되는 일반 선택 과목들을 900점으로 환산을 하고요. 진로 선택 A, B, C로 나타나는 과목을 이렇게 100점으로 환산을 합니다. 근데 A, B, C를 그냥 등급으로 바로 환산해 주는 게 아니라 성취 비율에 따라서 환산 수식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과목 D에서 성취도 A를 받았다고 하면 A를 그냥 1등급 이렇게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A를 받은 비율이 40%, 그 40%를 반으로 나누고 B, C를 이루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더해서 이렇게 점수를 냅니다. 그런 식으로 D, E, F의 점수를 매겨서 총점으로 이렇게 최종 점수를 나타내는데 이걸 학생들이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결론적으로 내 생활기록부 그 성적표에 A등급이 3과목 이상 있으면은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몇 개 정도 되는지 한번 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나의 수능 한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강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성적이 한 1점 중후반 정도 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학생들이 지원하는 다른 최상위권 대학교들은 거의 다 수능 최저가 3합 7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서강대는 수능 최저가 3개의 과목 3, 3, 3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이 서강대에 많이 지원을 하느냐? 내신 성적은 아주 우수한데 수능 최저에 조금 자신 없는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는 다른 주요 학교들에 비해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내신 성적도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양대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작년에 한양대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3합 7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서 이제는 한양대로 많이 교과 지원을 했던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이 서강대로 많이 몰리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로 한번 보시면 재작년에 2024학년도 교과 전형의 경쟁률 보시면 8.08대 1이었던 게 2025학년도에는 2배 정도로 뛰어서 15대 1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경쟁률이 늘어나면 당연히 등록자 성적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70% 커트라인이 2024학년도에 1.79였다면 2025학년도에는 많이 올라서 1.57이 되었습니다. 충원율도 276%에서 384%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충원율이 높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서강대를 가장 최우선의 학교로 지원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학교를 두고 안정권의 학교로 지원했다가 이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서류평가를 할 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반영하는 학교가 많은데 서강대학교에서는 진로 역량을 보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장 가능성의 핵심은 자기 주도성이라는 점인데요. 서강대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생들이 대학교 와서도 너무 많이 꿈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어떤 계열에 준비했든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진로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몰입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좋게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강대학교에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모집 단위를 조금 더 여유롭게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비교적 전형이 조금 복잡한 편인데요. 우선 교과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교과 100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시면 정량평가 80에 정성평가 20%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교과 반영 방식이 살짝 변경됐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성균인재라는 전형이 지금 신설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신설이라기보다는 탐구형에서 조금 분리돼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탐구형이라는 종합전형에서 일부 학과만 면접을 실시했었는데 그냥 면접 보는 학과를 따로 떼서 성균인재로 만들자라고 만들어진 전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형의 인원과 성균인재의 인원을 더하면은 작년에 있었던 탐구형의 인원과 얼추 비슷한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에서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우리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배터리학과 18명, 바이오신약 규제과학과 17명 신설되었고 의예과가 전국적으로 선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균관대도 마찬가지로 60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교과 전형의 체크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반영 방식이 살짝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량평가 80%에서는 결론적으로 주요 과목의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2025학년도의 교과 반영 방식을 한번 보시면 작년에는 교과를 그 등급이 산출되는 모든 과목들을 한 번에 통틀어서 800점으로 산출을 했고요. 등급 간의 급차를 보시면 등급 간의 그 점수 차이를 보시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갈 때 2점 떨어지고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갈 때 3점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모든 과목을 이런 식으로 800점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교과군을 A군과 B군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A군에 들어가는 과목들을 보시면 국영수, 사과, 한국사 그러니까 주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군에 속하는 과목들은 이 주요 과목들을 제외한 비주요 교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A군을 700점으로 만점으로 반영을 하는데 등급 간의 급차가 커졌습니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갈 때 2점이 아니라 4점이 떨어지고요. 2등급에서 3등급으로는 6점이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가는 점수차가 작년에는 5점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가는 점수차가 1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에 반면에 B군, 비주요 교과의 B군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져도 점수 급간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보실 때 같은 1.8등급, 1.9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주요 과목에서 혹시 3등급이 있거나 혹시 4등급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 더 치명적으로 점수가 깎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평가 20%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대학교에서는 과목 선택을 보기 위한 장치 정도에 해당하지 전체적인 학생들의 순위가 막 뒤바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목 선택을 내가 계열에 맞게 했는지 정도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출결 상황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인정이 많은 학생들은 여기 교과 전형에 지원하더라도 정성평가 점수에서 깎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 반드시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밀고 있는 학과들은 보시면 삼합 6등급이고요. 그 외의 대학교들은 대부분 삼합 7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랑 한문을 탐구 영역 하나로 대체 가능하니까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잘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수능 최저 등급을 꼭 맞춰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수능 최저 충족률,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의 특징이 충원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위 학교로 이탈한 학생들까지 다 걸러내서 결론적으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맞추고 끝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실질 경쟁률이 2대1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70% 컷은 이 정도로 형성이 됐지만 사실 70, 80, 90, 100% 커트라인까지 내려가면 조금 꼬리가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실질 경쟁률이 낮다는 점, 그래서 수능 최저 열심히 도전해 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탐구 두 과목을 각각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탐구, 이런 식으로 세계 등급 7 맞추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균관대 종합전형 체크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합전형이 있어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텐데 그 고민을 조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융합형과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방식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모집 단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융합형은 계열이나 학부 모집에 조금 더 넓은 모집 단위를 보유하고 있다라면 탐구형은 조금 더 세세하게 학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내가 준비한 생활기록부 결이 조금 계열 모집형이다. 아니면 조금 구체적인 학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에 따라서 융합형이냐 탐구형이냐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 인재 전형은 뽑는 모집 단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유전공, 의예과, 글로벌 융합, 사범대, 스포츠과학과만 성균 인재로 뽑습니다. 여기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인적성 면접을 봐야 하고요. 사범대랑 스포츠과학은 수능보다 전에 면접이 이루어지고 자유전공, 의예과, 글로벌 융합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인재 전형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고요. 면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시문 기반에서 수학, 과학, 교과형 면접, 게다가 수능 전에 본다. 과거 학생들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전형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학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가 수학 1,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까지 전부 다 포함이고요. 과학은 통합과학, 물화생지 1, 2 과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고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인재 전형에는 과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험을 본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에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에서 인원수가 조금 증가했고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에서도 모집 인원, 그리고 창의융합인재에서도 모집 인원이 조금 증가했다라는 점 보시면 되고 전형 방법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좀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 메디컬 학과가 신설됐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모집 단위를 한번 보시면 생명과학 관련된 학과가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거의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바이오 메디컬 학과가 신설됐으니까 관련 학과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됐습니다. 자유전공은 저희가 보통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형 1은 단과대 상관없이 단과대를 넘나들어서 내가 원하는 학과를 고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유형 1이고요. 유형 1의 모집 인원을 보시면 논술로만 168명을 뽑아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형 2를 보시면 유형 2는 단과대학 내에서만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죠. 이 부분도 한번 모집 인원을 보시면 주로 정시 위주로 뽑고 있지만 창의융합대학의 고교 추천 전형 25명, 창의융합 인재 25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일반고 학생들이 수시로 전형을 넣을 때는 이쪽 부분을 지원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창의융합대학교에는 어떤 학과가 있냐? 인공지능 응용이 있고요. 지능형 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 융합학과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지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교 추천, 교과 전형의 체크포인트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과를 반영하고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한국사를 반영하는데 이 반영교과 내에서 작년에는 전 과목을 반영했었다면 올해는 상위 3과목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A를 받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작년에 비해서 전체 환산 점수가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혹시 대부분의 학생이 상위 세 과목이 A, A일 가능성이 높지만 A, A, B가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몇 점 감점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진로 선택이 B로 내려갈 때 980점, 약 20점 감점이 되죠.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3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니까 내가 3등급 하나를 맞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가 2등급 초반,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학생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했을 때 진로 선택에서 B가 혹시라도 들어간다면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저 충족률 보시면 작년에는 78.2% 그리고 자연계는 86.8%였는데 서울과학기술대가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 등급이 두 개 등급 합 7등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 충족률이 상당히 높고 최저 충족률이 높으면 내신의 등급대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조금 2점 한 중반대로 떨어지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종합 전형으로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전형 체크포인트 말씀드리면 이공계다운 면모를 조금 보여라. 과학기술대 그 서류평가 요소를 보시면 진로 역량이 45%로 굉장히 많이 반영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면접에서도 진로 역량 40%를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탐색한 전공 관련 지식을 설명하거나 토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 원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면접을 다녀온 학생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전자현미경의 원리를 설명해라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특히 종합전형은 면접에 타이트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3개 대학의 모집 요강을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